박근혜 정권 때 고위 인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너무 걱정이다. 너무 걱정이다. 왜 걱정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돈이 너무 많다. 어디에요? 정부예요, 정부. 네. 국가에 돈이 너무 많다는 거를 걱정을 하더라고요. 걱정을. 네. 그 걱정한 게 뭡니까? 결국은 여러분들 행복주택 있죠. 동탄 행복주택 인테리어 비용 얼마 썼습니까? 네. 자, 동탄 행복주택의 인테리어 비용을 얼마 썼습니까? 인테리어 4,290만원, 행사비 4억 1천만원 썼습니다. 네. 우리나라 돈이 많아요. 네. 돈이 너무 많습니다. 돈이 매우 많아가지고요. 백신으로 사망해도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는 나라입니다. 네. 참, 제가 이런 거 보면요. 안타깝습니다. 네. 제가 부동산 이야기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죄송해요. 제가 엉뚱한 이야기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비록 제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도요. 네. 좀 용서 좀 해주십시오. 네. 화가 나잖아요, 화가. 네. 화가 나지 않습니까? 지청사님, 박성준님, 해운대님, 화가 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태양광은 좌파들 시민단체 돈줄이라고 이렇게 의견도 있으십니다. 네. 가르보나라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국가 부채가 사상 최대를 달려가고 있는데, 자, 물가가 비상입니다. 10년 만에 3% 그때로 치솟았다고 합니다. 10월 소비자 물가 3.2% 상승, 휘발유, 육류 등 생필품값 급등이라고 해요. 자,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김정희님께서 부정선거가 걱정이라고 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부정선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근데 이게 그 일부의 주장이다. 너무 극우들의 주장이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근데 실제로 지금 부정선거 개표를 지금 대법원에서 지금 주관을 하고 있잖아요. 네, 하고 있는데 그 보시면 가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표하러 가면은 그 선거관리위원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투표용지를 한 장 한 장 받잖아요. 근데 그 한 장 한 장 받을 때 우리가 확인하지 않습니까? 다 흰색이죠. 네. 근데 배추잎 색깔이 있고요. 초록 색깔. 네. 그리고 막 뭉태기 그런 것들이 막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혹시 그냥 이게 그냥 단순히 그들 논리가 아닌가를 생각해 보셔도 되는데 혹시나 내년에 정권 바뀌어가지고 그게 또 불거지고 조사 들어가잖아요. 정말 좀 큰일이 또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 부정선거가 단순히 처음에는 이게 말이 되냐, 말이 되냐 이런 생각했었는데요. 한번 하나 둘씩 한번 뜯어보다 보면요, 네, 이게 의혹이 진짜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 황교안 그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전 국무총리 있죠. 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당했을 때도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분께서도 황교안 권한대행 국무총리께서도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요. 저도 정말 걱정입니다. 네, 걱정이에요. 네. 일각에서 이게 그 중국에서 장난친 거 아닌가, 그들의 음모가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그 사례도 있다고 해요. 주장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사실이 아니길 저는 바라는데요. 그 정도로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국민이 정책을 신뢰하고 국가를 신뢰하고 해야지 정말 이 건전성 나라가 튼튼해지고 살림살이가 튼튼해지는데 이 신뢰가 깨졌다는 거는요 돌이킬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추후에 어떤 정권이 오더라도 무언가를 펼치려고 하더라도 쉽게 말이 들어갈까요? 네? 쉽게 통할까요? 저는 걱정이에요. 네, 걱정이에요. 그래서 일부의 유권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했다. 뭐 이런 지역도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관심을 가져보세요. 저도 아직까지 분석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것도 다 떠나가지고 지금 중요한 건요. 휘발유와 돼지고기 등 생활 필수품 가격이 폭등을 했다는 겁니다. 네, 폭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겹살이 뭡니까? 삼겹살은 서민들의 음식 아닙니까? 서민들의 음식이 삼겹살도 있고 라면도 있고 소주도 있죠. 소주. 또 뭐가 있습니까? 휘발유도 있죠. 요소수도 지금 없다고 난리예요. 난리고. 네. 휘발유 값이 지금 제 주변에 이제 1,700원 중반을 넘어갔었습니다. 네. 지방에 살아가지고 좀 더 S올이든 GS 칼텍스든 뭐 현대오일뱅크 가깝기 때문에 그나마 싸다고 생각해요. 네. 하지만 그래도 만만치 않아요. 네, 만만치 않고 한데 지금 물가도 폭등하는데요. 과연
지금 어느 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살짝 주춤합니다. 주춤해요. 근데 이렇게 자꾸 또 물가가 폭등을 한다? 집값 분명히 또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유의를 하세요. 대출 금리 인상한대요. 또는 뭐 대출이 자체가 안 나오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폭락할 집값이었잖아요. 그러면 진작에 폭락을 했겠죠. 진작에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도 우리는 부동산을 사야 됩니다. 네, 부동산을 사야 되고 이 물가까지 천문학적으로 올라가는 지금 이 시국에 자산의 가치를 해지할 수 있는 수단은요, 부동산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없다고 봐요. 그래서 집값은요, 이제 국지적으로 상승합니다. 국지적으로. 서울 집값은 뭐 그닥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네,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대구, 인천 같은 경우는 집값을 좀 걱정을 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입주 물량이 너무 많아요. 결국 입주 물량은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인천이나 대구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부산도 마찬가지예요. 부산도 저는 지금 들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네, 들어가지 말라고 하고, 지금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좋을 수가 있겠죠. 좋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들어가지 마라. 왜? 부산보다 더 매력적인 곳이 상당히 많다. 그 자금들이 지금 일기 신도시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는 편도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팍팍 눌러주시니까 현재 동시 시청자 수가 거의 288분, 300분에 가까워지십니다. 네, 좋아요 좀 팍팍 눌러주세요. 좋아요 절반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방송 보시는 50% 정도는요, 네,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댓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자, 이용님께서 화폐 가치 하락은 더욱 가속화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김정수님께서는 반드시 정권 교체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셨고, 그리고 박성수님께서 집값 내년에 또 오르겠던데요, 이렇게 하셨고요. 지청선님께서는 니삐, 니삐, 이렇게 요걸 또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김정희님께서 채소값도 비싸요. 이제 김장철인데 많이 올랐더라고요. 자, 제이제님께서 인플레이션, 이렇게. 자, 임우진님께서, 자, 기시다 일본 총리하고 중공 시진핑이 노태우 대통령 조전 보냈는데 청와대에서 숨겼대요. 이것도 저 오늘 아침에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게 참 웃깁니다. 그 93년도 노태우 정권 때 대통령께서 한중 수교를 할 때, 그때 당시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중국에는요, 라오펑요란 말이 있어요. 라오펑요. 라오펑요가 뭐냐면은 오래된 친구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헨리 키신저 미중 수교할 때도 그때 키신저 대통령이, 그러니까 중국이랑 미국 사이가 안 좋지 않겠습니까? 6.25 때 중공군이 남침을 하면서 남침 이렇게 할게요. 이내진술로 들어오면서 미국이 상당히 많이 죽지 않았습니까? 미군이. 그래서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키신저가 헨리 키신저, 미국의 뭐 기억이 안 난다, 어느 직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께서 미중 수교를 하면서 그분 또 라오펑요 이런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노태우 대통령 마찬가지예요. 한중 수교하면서 또 라오펑요라고 이렇게 칭하면서 중국에서 조전을 보냈어요. 조전. 네, 결혼식에는 축전이고요. 네, 그렇게 장례식장에는 조전이라고 합니다. 조이금 할 때 그 조자 있죠. 네, 근조기 할 때 조자 그거예요. 네, 보냈는데 청와대에서 일십이라고 해요. 네, 일십이라고 하는데, 저는 뭐 뉴스는 보지 않았고 건너 들어서 뭐 알게 되었는데, 청와대에서 하는 변명이 뭐 그런 것도 있다 해요. 청와대에서 하는 변명이, 그거는 우리가 주기 싫어서 안 준 게 아니라 전달해달라는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없었기 때문에 전달하지 않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데 중국에서 하는 말이, 아니 맨 밑에 전달해달라고 했는데 왜 전달 안 해주냐, 뭐 이렇게 쪽을 팔았다고 합니다. 네. 해운대님, 주선생님 방송 최고입니다. 네, 대단히 감사해요. 네. 자, 그리고 김경환님께서 편하게 쉬어야 할 집을 투기판으로 맹글어 이거이 뭐 대출비 원리금 내고 나면 뭘로 생활하라는 거, 생활 물가는 고공행진이라고 하시는데, 뭐 집이 뭐 투기판인가요? 네, 투기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부동산은 투자라는 거죠. 네, 투자와 실거주. 네, 그리고 김정수님께서 친구가 인천 오피스텔 산다고 하길래 잘 생각해보라고 했더니 섭섭하다 하더라고요.
이게 왜 섭섭하다고 할까요? 나는 뭐 이미 결심이 있어가지고 너도 나를 좀 지지해달라 이렇게 해서 이야기했는데 하지 마라 라고 하니까 섭섭하다고 하는 거겠죠. 왜? 제 남편 또 반대를 하는데 왜 니마저 난리냐? 이 말인 것 같은데요. 오피스텔 좀 하지 마세요. 네, 제발 좀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설득을 해주세요. 그거 말고 아파트 투자해라. 얼마 벌자고 오피스텔 투자하냐? 이렇게 이야기 좀 해주세요. 자, 박유경님께서 대구 집값 몇 년 정도 조정될까요? 뭐 몇 년 정도 조정될 거라는 건 잘 모르겠지만 23년도에 입주 물량 최다이면요 그때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네.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김민아님께서 오늘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려요. 네. 자, 그리고 해피맘님께서 이재명이 되면 다주택자 재산 몰수할 거예요? 이렇게 하셨는데 글쎄요. 몰수하는 건 안 되겠죠. 하지만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DFRE234님께서 울 어머니 요즘 짜증내요. 시장 물가 너무 올라서 돈이 제일 싸대요. 맞습니다. 화폐 가치가 이제 폭락을 했어요. 네. 그쵸. 뻔뻔해야 좌. 네, 지성선님께서는 한자를 좀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네. 자, 그쵸. 해피한 인생님. 오피스텔은 위험해요. 왜 그러냐면은, 오피스텔처럼, 빵처럼 찍어낼 수 있는 데는 또 없습니다. 그냥 막 찍어내는 거예요. 네, 막 찍어내요. 네, 그래서, 위험할 수 있다. 그리고 임대료 그거 얼마 받습니까? 예? 1000에 80이요? 예? 1000에 80 그거 바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죠? 예? 오피스텔 조금만 지나보세요. 그냥 금방금방 또 새 오피스텔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파트일과 오피스텔은 다른데요? 이런 소리 합니다. 아파트는 투룸, 쓰리룸인데 오피스텔 원룸이잖아요. 그래서 아파트는 아파트에 준합니다. 이러고 있는데 제일 골 때립니다. 정말 골 때려요. 아파트는 뭐 쉽게 안 지어집니까? 아파트를 또 쉽게 지어져요. 예? 아파트의 대체제일 뿐입니다. 아파트는요. 근데 아파트 규제 풀려가지고 아파트 막 짓잖아요. 그러면 아파트를 누가 삽니까? 네? 누가 사요? 안 사요. 안 산다고요. 네. 그래서 물론 지금 이 시장에서는 아파트 투자해서 돈 번 사람도 있겠죠. 근데 돈 잃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네?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나나만 우유님처럼 아파트 대단지에 들어간 오피도 별로인가요? 이렇게 하셨는데 아파트 대단지에 들어간 그 오피라고 하는 건요. 주상복합들 사이에 껴있는 오피라는 거예요. 그게 성봉역 롯데캐슬처럼 오피스텔하고 그러니까 아파트텔인 거죠. 그게. 자, 아파트텔이라는 건축 대상 용도는 없어요. 건축물 대상에는요. 그건 오피스텔이라 적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데는 괜찮을 수 있기도 한데 그래도 저는요. 하지 마세요. 네. 하지 마세요. 자, 아파트를 과연 실수요자가 받을까요? 본인 생각하시기엔 본인이 실수요자예요. 네? 본인이 만약 실수요자고 주거할 집을 찾는데 아파트를 살 것 같아요? 지방을 사면 안 되죠. 네. 본인이 살 거예요? 아파트? 안 산다고요. 아파트는요, 추후에 받아줄 사람이요, 투자를 하는 사람이에요. 투자자. 네? 그런데 아파트는요, 투자자도 받아주고 실거주 수요자도 받아줍니다. 그래서 안전하다고요. 안전해요. 제발 아파트 사세요. 그냥 본인이 그냥 자기만 사는 지역에 그 지역만 바라보고 있으니까는 그냥 내 눈에 이거밖에 안 보인다 이거예요. 내 눈에 요 물건밖에 안 보여요. 근데 전국을 시야로 넓히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살 곳이 천지예요. 네? 오늘 저한테 유료 상담을 요청하신 분 이렇게 있어가지고 5천만 원 가지고 어디 사야 될까 해가지고 제가 일단은 오늘은 이 지역이고 일단 보고 매물 빨리빨리 추려가지고 제가 여기 전화해서 매물 리스트 쫙 확보하게 하고 내일 또 어떤 지역에서 매물 리스트 쫙 해가지고 비교해서 선택하게끔 할 거예요. 그게 바로 제가 아파트 투자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못 먹어도 도예요. 이 말이 뭐냐? 자, 못 먹어도요. 일보 전진이에요. 일보 전진이라고요. 그냥 여러분 그냥 아파트 사는 건요. 일보 후퇴가 없어요. 왜? 제가 사라고 하는 시점에는요. 입주 물량이 적은 거. 첫 번째 입주 물량이 적은 거.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예? 매매가 전세가 갭 차이. 갭이 얼마 나지 않는 것. 두 번째. 자, 세 번째가 뭡니까? 규제, 해제 기대감이 있는 것. 그런 것들 제가 사러 갑니다. 저는 그냥 아무 데나 사라고 안 해요. 네. 제일 쉬운 거는요. 지금 오르고 막 사람들 미쳐 있는 것. 부산에 사세요. 인천에 사세요. 이게 제일 쉬워요. 왜? 사자마자 오르거든요. 네. 사자마자 오를 수가 있거든요. 단돈 몇 천만 원이라도.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에. 내가 파는 시점은요. 2년 뒤라고 2년 뒤. 양도소득세가 77%에서 66%로 그리고 6에서 45% 일반 과세 받는 그 구간에 해당되는 게 2년 후라고요. 우리는 2년 뒤에 팔 수 있다고요. 전세 세입자가 나가든 전세를 끼고 팔든 또는 전세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가 쓴다고 하면요. 사는 뒤에 팔면 되잖아요. 팔 때 편하는 곳이 바로 아파트라는 겁니다. 아파트예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대체제는 투자처로 삼지 마세요. 네. 투자처로 사실 투자처가 아니에요. 네. 그냥 그건요. 변칙이에요. 변칙이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아파트에 미친 듯이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 보니까 시장이 지금 정점을 찍고 있구나. 확실히 지금 확실한 화랑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아파트이 오른다는 건요. 결국 사람들은 입지, 아파트는요,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상업지역에 짓는 거예요. 상업지역은 보통 입지가 좋아요. 입지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사람들은, 입지가 좋은 곳에 원하는구나. 근데 아파트는 아파트보다 싸기 때문에 오르는구나. 그러면 저평가가 아닌 그냥 단순히 싼 매물도 지금 오르는 구간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은 저렴한 시장, 저렴한 부동산이 움직이는 시간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자, 제가